코로나19와 관련해서 자고 나면 넘치는 허위 조작 정보들 저희가 매일매일 팩트체크를 해보고 있습니다만 따라갈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은 가짜뉴스들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는 팩트체크 들어갑니다. 자, 화면 한번 보시죠. 코로나19에 강한 혈액형이 따로 있다? 네, 여러분 많이 보셨죠, 이거? 저도 봤습니다. 자, 다음 코로나19. 드라마 작가는 이미 알고 있었다? 다음, 보따리상이 마스크 수천만 장을 반출했다. 끝으로 코로나19를 예방하려면 폐렴구균 백신이 필수다. 자, 오늘도 4가지 내용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코로나19에 강한 혈액형이 따로 있다? 박 교수님, 사실인가요? 앵커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이면 안 되죠. 제가 이틀 전에 네. 아침 다른 뉴스를 하면서 이거를 어떤 분이 가져와서 이제 내밀었어요. 중국에서 한 2,000명의 샘플을 대상으로 했는데 네. A형 혈액형, O형 혈액형 따져봤을 때 사망자가 그때 O형이 높았던 건가 그렇게 나왔어요. 유의미하다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논문을 제가 정확히 한번 더 봐야 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현재 내용만 보면 그 논문도 매드릭스라는 그러니까 사전 논문 자기들끼리 공개하는 논문을 아마 써신 분들 알겠지만 통상 논문에 저널에 쓰게 되면 자기가 내면 서미션이라고 내면 피어 리뷰라고 해서 한 3사람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논문에 봐요. 무작위로 뿌려서 적절했는지 그다음에 이제 결과값이 맞는지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퍼블리시가 되는데 발표가 되는데 그런 과정을 거치기 전에 그냥 공개된 자료예요. 네. 제가 여기서부터 약간 의심적으로 이성적인 합리적인 의심을 보면 중국 인구가 16억이고 네. 현재 8만 명이 걸리셨는데 그렇죠. 그다음에 또 2,000명의 샘플 중에 200 몇 명의 사망자를 갖고 80명, 60명으로 갈라서 그거를 80명과 60명을 뭐 63% 이렇게 썼는데요. 네. 20명 차이 나는 거. 그거를 과연 혈액형이 유의미하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그 정도면 A형 사망자가 좀 더 많으실 수 있고 그렇거든요. 네. 참고로 우리나라의 혈액형은 A형이 34%, B형이 27%, 그다음에 O형이 28%, AB형이 11%입니다. 분포 자체가 다르군요. 예, 분포 자체가 다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건 또 국가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 다르고요. 이탈리아마다. 이게 제가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혈액형이 뭐 이렇게 진화하면서. 근데 대체적인 흐름은 그렇습니다. A, B, O, AP. AP는 당연히 작죠. 2개가 섞여야 되니까. 그런 형태인데 그러면 AP가 사망자가 적고 여기가 많다고 그래서 와 A형이 더 위험하네 이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기본 샘플링에서부터 작업이 잘못됐기 때문에 다만 제가 이 논문에 대해서 폄하하거나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실제로 숫자는 맞을 수 있지만 이게 통계적으로 시그니피컨트 유의미하려면은 좀 더 세밀한 작업이 있어야 될 거고 그 논문에도 이건 사전 논문이라고 이렇게 밝혀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언론에서 이렇게 확대 재생산되면서 A형이 더 위험해 이렇게 돼 있는데 대한민국의 많은 A형 분들이 크게 이렇게 걱정하시거나 그럴 정도는 아직은 아닌 걸로. 네. 저 A형이에요. 네. 저도 그 문제의 A형입니다. 네. 하지만 저는 가짜뉴스보다는 우리 교수님 말씀을 더 믿고 씩씩하게 살아갈 겁니다. 네. 자, 정리해 보면 샘플이 우선 너무 협소하다라는 점 그렇죠. 그리고 저는 이런 의문도 드네요. 그 사망자들을 고려할 때 얼마나 이렇게 감안해야 될 변수들이 많은데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차치하고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말씀 나온 김에 그러면 A형이 50명이고 B형이 20명일 때 이럴 수도 있거든요. A형이 60대일 수도 있고 B형은 20대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기저질환이 있는 분일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고 남녀 비율이 다를 수 있고 농촌 지역에 사시던 분과 도시 지역에 사는 분 여기에 따라서요. 그 안에 돌아가는 이른바 우리 확률표 독립 변수에 따라서 너무나 많은 조합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그거를 숫자만 갖고 얘기하는 거는 좀 아직은 적절치 않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빨리 진행을 좀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벌써 많이 흘렀네요. 자, 다음 얘기 다뤄보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대해서 드라마 작가는 미리 알고 있었다? 아하, 일종의 음모론이 실제로 있습니다. 최 의원님, 무슨 얘기인가요?
이게 실제로 지금 인터넷 들어가 보시면 이런 음모론이 있습니다. 네. 그 2018년에 내 뒤에 테리우스라는 소지섭 씨 주연의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인기 있는 드라마였는데요. 그 안에서 그 이 관련 연구원하고 A, B가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대화하는 장면 중에 A가 연구원이 변종된 코로나 바이러스다. 무엇인가를 보고 얘기를 하면 그 B가 코로나면 혹시 메르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연구원이 메르스, 사스, 감기 모두 동일한 바이러스의 유전 정보를 지닌 패밀리인데 이번 요 코로나는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바이러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사망률이 20%가 넘었다. 여기에요. 그러면 다시 이제 어떤 얘기를 하면 더 심각한 건 코로나 바이러스는 평균 2일에서 14일 잠복기가 있는데 노출되면 단 5분 내에 폐를 직접적으로 공격하도록 인위적으로 변종을 했다. 여기서 이제 음모론이 나오는 겁니다. 5분 내에 직접 폐를 공격하도록 인위적으로 변종했다. 그러니까 묻죠. 당연히 치료제는요. 그러니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 대사가 인구에 회자되면서 이제 가짜 뉴스가 만들어진 겁니다. 누군가가 인위적으로 변종된 바이러스를 뿌린 게 아니냐. 그런데 이건 가짜 뉴스고요. 코로나는 사실 이번 코로나는 코로나19 COVID-19라고 이름을 붙였잖아요. 이 얘기는 이미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전에도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대체로 7개 정도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는데 원래 4개였죠. 그런데 사스, 메르스 그다음에 신종플루. 그 세 가지가 더해진 거고요. 이번에 코로나에 19를 붙인 건 2019년에 이제 생긴 코로나다 이런 뜻입니다. 이거 가짜 뉴스입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드라마는 보는 걸로 만족해야지 쓰는 건 자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내용 보겠습니다. 마스크와 관련한 가짜 뉴스요. 하루도 빠짐없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송 교수님, 보따리상이 마스크 수천만 장을 반출했다 이런 얘기 퍼졌다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일단 뭐 마스크 대란이 마스크 구입하기가 힘드니까 뭐 이런저런 얘기 나오고 또 이로 인해서 마스크를 공급하고 판매하고 이러는데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는 휴지에 대한 화장지에 대한 사재기가 발생한 이유가 뭔가 하면은 화장지를 만드는 원료가 마스크랑 같다. 그러다 보니까는 화장지 품귀 현상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마스크 생산에 많이 투입되다 보니까는 이제 화장지가 부족하게 될 거다. 그래서 그로 인해 가지고 이제 그런 일이 발생을 했는데요. 바로 이렇게 저희 생각에는 정보의 투명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서로 왔다 갔다 그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이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이런 엉터리 같은 가짜 뉴스에 현혹돼 가지고 괜히 불안해하면서 어떤 사재기라든지 이런 걸 하는 거는 결코 개인에게도 도움이 안 되고 지역 경제, 나아가서 국가 경제에도 도움이 분명히 안 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중국인 보따리상이 마스크 수천만 장을 반출했다. 가짜 뉴스입니다. 전혀 근거가 없고요. 자, 마지막 내용입니다. 코로나19를 예방하려면 폐렴구균 백신을 맞아야 한다. 제가 알기로 코로나19는 지금 백신이 없고요. 이제사 실험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박 교수님, 사실 아니죠 이거? 뭐 그렇게 물어보시니까 이미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폐렴구균 백신은 말 그대로 균자가 붙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항바이러스제가 아니고요. 항균이죠,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폐렴구균은 기본적으로 폐를 보호하는 건 맞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바이러스가 아니라 균에 대해서 하는 거고요. 우리가 그래서 어르신들 뭐 요즘에 질병관리본부나 다른 약사에서 보면 뭐 23가다, 4가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맞아두시면 그 폐렴을 유발하는 많은 균들을 예방할 수 있는 게 사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부비동염, 중이염, 수막염 이런 게 부수적인 것도 이렇게 같이 예방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뭐 영유아뿐만 아니라 어르신들,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 폐가 공격을 받게 되면 굉장히 취약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참고로 이제 뉴모니아, 폐렴으로 1년에 한 5천 명이 돌아가세요. 교통사고 숫자하고 비슷해요. 교통사고가 5천 명 정도 돌아가시거든요. 암이 가장 많고
뭐 자살도 좀, 그 요즘엔 자살이라고 그 극단적 선택이라고 하지만 어쨌거나 그렇게 숫자가 많기 때문에 맞으시는 건 좋은데 이 코로나19를 위해서 맞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은 없다. 네,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고요. 대신에 이제 차라리 그런 것보다는 우리 항상 얘기했지만 손 잘 씻고 혹시라도 사람 밀접한 데 가면 마스크 쓰시고 또 손은 꼭 우리 곰 3마리 불러서 22초가 딱 떨어져요. 제가 부르니까. 그래서 혼자 화장실에서 혼자 흥얼거리면 다른 사람이 이상하게 보니까 네. 마음속으로 생각하면서 깨끗이 씻는 게 폐렴균 맞는 것보다는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질문이 있는데 균이라는 것이 박테리아, 리케차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까? 예, 예. 우리가 바이러스하고 그 박테리아하고는 이제 서로 살아가는 방식이 다른 게 박테리아는 혼자 못 살아서 이 후면에 떨어지면은 죽고요. 바이러스는 이제 우리 세포에 들어가서 우리 단백질 공장을 위해서 세포에서 이렇게 재생을 하는 거고요. 그 세균은 박테리아는 지가 알아서 혼자 살 수 있어요. 자생하는 거죠? 예, 자생하고 영양분을 돌릴 수 있고 자극에. 그래서 바이러스는 사실은 살아있다 죽었다의 의미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이제 주로 이제 활성화됐다, 비활성화됐다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네.